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맨날 하는 말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제 인스타그램에서 연애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딱 하나 결혼 이랬더니 이게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결혼 반대주의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왜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을 하는지 소득을 다 떠나서 그냥 하지 않는 게 최소한 본전 이상은 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통계청에 나온 건데 보다시피 안 합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만 해도 33만 건의 결혼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9만 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 수가 줄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1000명당 결혼하는 확률을 봤더니 지금은 1000명당 3.8명이 결혼하고요. 2010년, 2015년 그때만 해도 1000명당 6.4명이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친척댁 가면은 결혼해야지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자녀 낳아야지 압박을 하고 취업해야지 압박만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는 아니에요.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연봉 1억 넘는 대기업 커플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결혼 비용을 보면은 3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신혼집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죠. 근데 실제 결혼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평균의 오류라고 동사무소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과 하이엔드 결혼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하이엔드를 바라보죠. 내 인생에 한 번이니까 가장 화려한 거로 하고 싶어, 제일 비싼 데로 하고 싶어, 제일 좋은 데서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서 SNS에서 나왔던 내 친구가 했던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과 기준점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약간 밑으로 하면은 두고 후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수준을 하이엔드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휘청이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꾸역꾸역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안 하기 시작해요.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이제 퀘스천이 뜨기 시작하죠. 이런 쓸데없는 비용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이 더 들어간다 했잖아요. 결혼식장 비용이 얼마나 거품이 많아졌냐면요. 강남 결혼식장 비용 뉴스 나온 건데 5,6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비용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결혼식장으로 사람을 한 명 한 명 초대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고 또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경조사도 참여하면서 돈을 뿌리고 다녀야 그 인원만큼을 또 데려올 수 있거든요. 거대한 개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견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볼게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이게 달라서 좀 넉넉 잡아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비용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프로포즈 선물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비싼 호텔에서 프로포즈 패키지가 있는데 프로포즈 패키지 해야 되죠. 그런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또 사줘야 됩니다. 다이어 몇 캐럿 이런 게 얘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물 예단으로 한 1000 정도가 이제 평균 에버리지 뉴스에 나온 대로 청첩장이랑 답례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피부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결혼 비용이잖아요.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던가 피부과를 다닌다던가 이러면 또 200 이상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드메가 700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가격이 고무줄이에요. 비싸게 하려면은 더 비싸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낮추려면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700으로 받고 본인 스드메만 하는 거 아니죠. 혼주 양가 부모님들 드레스랑 메이크업 해줘야 되겠죠. 요새는 결혼 전에 브라이덜 샤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좀 좋은데 빌려서 친구들이랑 막 드레스도 다 입고 모두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 500 정도 넉넉 잡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양가가 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지방으로 버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한 400. 그리고 신혼여행 요새는 뭐 하와이 아니면은 몰디브 요런 데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저거 하면 10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합계로 하면 한 5600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결혼식장 비용 5,600에다가 더하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10% DCR 칩시다. 1억 들어간다 볼게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다 칩시다. 이것까지 계산하고 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태교 여행 600만 원. 그 전에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약 먹고 몸 관리하고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냥
그냥 그건 뺐어요. 운 좋게 그냥 임신했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도 가야 되겠죠. 그게 한 800만원 합쳐서. 그 다음에 유모차, 요새 비사학계 유행한다는데 그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뭐 분유, 기저귀, 장난감 이런 것들 했을 때도 한 7년 정도 들어간다 보고,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때 책을 읽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도 되기 전부터 책을 사라고 강요를 합니다. 뭐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한 세트가 7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하로 뭐 산다 하면 300만원, 영어 사라 하거든요. 그게 한 패키지로 700만원 합니다. 전집 세트가. 그렇게 해서 한 책만 1000만원, 그리고 돌잔치 하는데 1000만원, 아이 낳고 나면 4500이 또 들어가죠. 열심히 결혼하고 빚 잔뜩 져서 결혼했는데 갚아야지 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한 명이 휴직을 해야 됩니다. 소득은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아져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혼 때 빚을 잔뜩 지고 했으니까 빚 갚아야 되는데 그냥 빚부터 갚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죠. 결혼 자체도 늦게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점까지 더 늦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녀를 낳아야 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은 제가 계산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강남도 아닌데 전세 20억이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최고치다, 60억 신고가를 찍었다, 강남 아파트. 결혼할 때 어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돈만 있다면 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강남의 신축 아파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도 자꾸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얼마나 디스카운트 잡아가면서 내려갈 거냐. 처음에는 강남이요, 그 다음에는 서초요, 잠실이요, 강동이요, 위례예요, 판교예요, 분당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기준점을 강남으로 잡고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영끌을 다해서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강남에 전세 20억짜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전세 대출을 풀로 100% 받았다 쳐볼게요. 월 이자가 666만원이 나가요. 갚을 수가 없죠. 결혼을 빚지고 시작을 했는데 집까지 또 빚을 져야 되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서울 집값 기준으로 했을 때 8억 정도만 한다 쳐도 월 이자가 200만원을 훌쩍 넘어가죠. 한 명의 월급이 다 이자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좀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건이 된다면 영어 유치원을 얘기해요. 월 200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도 나왔듯이 필리핀 이모 이번에 받아들였는데 월급이 238만원이라고 합니다. 급구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240으로 볼게요. 이제 아이가 자라고 나면은 국제학교 가고 싶다 하는데 이게 연 5천 들어가거든요. 월 400 들어가는 거예요. 사교육 다 뺐습니다. 학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당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1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나이 먹고 입시학원 갈래요? 이렇게 되면은 월 200은 또 훌쩍 넘어갑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압박감을 주니까 낳기가 무서워지죠. 단순히 계산만 잡아봐도 결혼을 해서 이 비용들을 감당하느니 안 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 내놓고 있지만 이 비용을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나라에서 조금 보조해 줄게 라고 해봤자 그거 가지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기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르던 소식들, 한 달이 건너 지인들의 소식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누가 어디 강남에서 결혼했대 그러면 그냥 강남에서 결혼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누가 호텔에서 결혼한 사진이야 라고 하면서 인스타에서 나와요. 그거를 보는 순간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사람은요, 아반떼를 사면 소나타를 사고 싶고, 소나타를 사면 그랜저 사고 싶고, 그랜저 사고 나면은 제네시스 사고 싶습니다. 아반떼 보러 갔다가 제네시스 계약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한 번뿐인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기왕이면 신혼집은 좋은 데 살고 싶어, 기왕이면 내 아이한테는 최고로 잘해주고 싶어, 최고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을 안 하면은 이 비용을 투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또 돌아와요. 지속 기간별 구성비를 보면은 4년 이하에서 이혼율이 18% 정도 되고 5년에서 9년 사이가 또 1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10년 이내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령으로 보면은 젊을수록 이혼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뭐 인터넷이 들어오고 주변 지인들도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SNS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뭐 소식들을 보면은 절반 정도는 재산을 분할하니까 그 양육비가 또 들어가요. 최저하면은 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명당.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절반 분할해서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결혼하기가 무서워지는 거죠. 우리는 왜 결혼을 늦게 하는 걸까? 라고 해서 저도 다른
다른 나라들 사례를 봤는데 우리나라만 늦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늦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 결혼 나이 남자는 34살, 여자는 31.5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랑 독일도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른 점 출산율이죠. 우리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다른 나라들 대비해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독일과 프랑스는 늦게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습니다. 2.0에 가깝죠.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결혼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립니다. 한 4년에서 5년 정도 더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명당 결혼 횟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프랑스밖에 없어요. 근데 프랑스라는 문화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 신고를 하고 시작이지만 프랑스라던가 다른 나라들은 동거를 하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문제가 한국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베트남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더 급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결 못하면 진짜 끝납니다. 이렇게 결혼 비용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 교육 나중에 이혼 이 과정을 딱 봤잖아요. 이런 비용을 투하해서 이런 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평일에 퇴근해서 게임하거나 운동하거나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자기계발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골프도 하고 여행도 다니거나 이렇게 사는 삶을 더 오래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만 한다면은 또 이 라이프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고 나면 이 라이프를 즐길 수가 없겠죠. 지금 세대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저출산이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지금 세대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상황을 보니까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경쟁으로 들어가는구나. 차라리 경쟁을 시작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주변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평생 솔로로 살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5억 정도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내 집 마련 한 2억 정도로 하고 2억이면은 신축 가까운 데들도 있거든요. 거기 살면서 배당주 한 3억 집어넣어서 6% 배당 받으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비용 거의 통제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살을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노후 이렇게 준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저도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문제 해결책만 생각하다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단순히 비난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거죠. 오랜만에 스몰한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결국 잘 살고 싶은 거고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방금 했었던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기 싫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스몰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